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문제집 마지막 날이죠. 자, 농지법입니다. 268페이지. 자, 요약집은 예, 160페이지 있습니다. 예, 앞으로 오세요. 예, 어서 오시고요. 자, 문제가 그때 많지가 않아요. 그래도 오늘 이 중에서 뭐 두 문제니까요. 우리가 너무 깊게 하지 말고, 예. 어차피 문제 한 문제는 이미 알고 있는 거니까. 몇 번? 예, 5번. 자, 가볍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총설 보겠습니다. 오늘은 길지 않겠습니다. 그냥 요거 딱 끝나면 그냥 딱 끝내겠습니다. 자, 총설 1번. 농지법령상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농업인에 해당하는 자가 누구냐. 농업인을 잘 물어봅니다. 농업인을. 요약집은 160페이지 있어요. 자, 1번 꿀벌 10군 열통이죠. 10군을 사육하는 자 10군 이상이니까 맞죠? 예, 정답 1번이죠. 가금 오리 닭은 얼마 이상? 1000수니까 1000수 이상이니까 500 아니고요. 1년 중 축산업은 며칠 이상? 120일 이상이니까 100일은 아니고요. 4번. 자, 농산물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이죠. 그러니까 100만 원 해당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5번. 농지는 1000 이상이지만 농지가 1000이 안 될 때 비닐하우스 등등을 설치했다면 그 시설물은 330 이상이죠. 그러니까 300 아니죠. 그래서 농업인은 잘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정리가 필요합니다. 자, 2번. 농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우리가요, 농지다 그러면 농지는 많죠. 첫 번째 우리가 이제 농지다. 답과 농지도 그죠? 근데 전답감 아닙니다. 지목불문하고. 아시겠죠? 불문하고 농업 즉 농사 짓는 행위면 전부 다 일단 농지가 원칙입니다. 얘는 당연한 것이고 만약 전답감만 농지다 했다면 난 지목이 대지인데 농지 아니에요. 그 지목 대지에서 계속 농사 짓는 겁니다. 그 농지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도 전부 다 지목을 다 바꾸게. 그죠? 지목 불문하고 농사 지으면 다 농지인데 다만 농지가 아닌 경우 예외가 있는데 요 세 가지에만 해당하지 않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은 자, 두 번째. 농지가 아닌 경우가 몇 가지요? 세 가지. 첫 번째. 일단 전답가가 아닌 자, 다시 말하면 전하고 답하고 과가 아닌 경우에는 전답과 농지니까 아닌 경우는 농사 짓는 행위가 몇 년까지? 3년 미만까지는 봐주겠다는 얘기입니다. 3년 이상부터는 뭐라고요? 전부 다 농지로 보겠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거기 요약집 쌍갈 1번 하고 있어 지금요. 예. 그 다음에 지목 임야 뭐라고요? 임야. 자, 임야는 말 그대로 전답가가 아니지만 아니기 때문에 농지가 아니지만 지목불문하고 농사를 지으면 농지가 맞는데 다만 형질 변경하지 않는 경우죠.
그러니까 임야 그 상태로 냅둔 상태에서 뭐 씨를 뿌리거나 해가지고 농사를 짓는 것은 그냥 임야를 보겠다. 개간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하면은 뭐 전이나 혹은 특히 답, 그죠? 전 이런 걸로 이용하려고 하는 걸로 오해가 생기게 되죠. 꼭 그런 거 떠나가지고 그래서 형질 변경을 하지 말라 그 얘기야. 다시 말하면 그게 뭐죠? 산지, 그죠? 산지 전용 허가 받아갖고 토지를 개간 형질 변경하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이거 하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죠? 자, 초지. 초지는 초지법을 합니다. 그러니까 농지법과 관계없죠. 그러니까 농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지가 아닌 경우 있죠. 여기에 해당하면 농지가 아니고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면 농지다. 그렇게 거꾸로 봐도 돼요. 자, 그러면 2번에 틀린 겁니다. 1번 전답과 그 밖에 법적 지목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이나 단연생 식물 재배지로 한마디로 농사 짓는 행위로 이용되는 토지는 농지에 해당하죠. 2번 지목이 전답가가 아닙니다. 똑같은 농작물 경작지 등등 농사 짓는 행위인데 전답가가 아니에요. 지목이 잡종지예요. 지목이 대지예요. 3년 미만까지의 토지는 농지에서 제외한다 그랬죠. 요거 위에 거 요거 얘기죠. 위에 거 농지가 아닙니다. 3번 당연히 초지는 뭘 한다고요? 초지는 초지법이다. 그러므로 농지가 아니다. 4번 지목이 임야다. 산지 전용 허가를 거치지 아니하고 농작물 경영에 이용한다. 당연히 농지가 아니죠. 요거 세 가지. 요겁니다. 5번 농지법상 농지는 지목이 전답과 중 하나에 해당하고 아니죠. 지목 불문이니까 그죠. 전답가가 아닐지라도 지목 불문 농사를 지으면 일단은 농지입니다. 전답가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농작물의 경작지 이용된다 아니죠. 답은 5번이 틀렸습니다. 자, 3번 용어의 설명 틀린 것. 1번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로 이용되는 토지라도 법적 즉 법지목이 잡종지인 경우는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아니죠. 전답가가 아닐지라도 잡종지일지라도 심지어 대지일지라도 농사 짓는 행위로 이용되면 농지에 일단은 해당이 된다. 틀렸죠. 답 1번. 2번 소가축 80투. 소가축은 얼마 이상 원래는? 그렇죠. 소가축은 100두 이상이기 때문에 80두는 농업인이 아니지만 하지만 옆에 보세요. 하지만 그것이 축산업이기 때문에 얼마 이상? 150일이죠. 즉 120일 이상 됐기 때문에 얘는 농업인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3번 삼천의 농지에 농작물을 경작하면서 자 농지가 1000 이상이면 농업인이죠. 1년 중 80일을 농업은 얼마 이상이죠? 농업 90일 농업은 90일 이상이지만 80일만 따지면 농업인이 아니지만 얼마 이상 농지가 3000이기 때문에 이 사람도 농업인이다. 무조건 하나만 맞으면 돼요. 4번 인삼재배지로 계속하여 이용되는 기간이 4년인 지목이 전인 농지는 인삼 재배하고 있어요. 지목이 전이라네요. 농지입니다. 4년 이건 안 중요해요. 4년을 하든 3년을 하든 건 관계없습니다. 왜 했느냐? 3년 미만 요거 때문에 헷갈리게 하려고 한 건데 얘는요 3년을 하든 2년을 하든 무조건 뭡니까? 얘는 농지 연도 관계없습니다. 5번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일부만을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 경영도 위탁 경영에 해당한다. 이때 뭐 전부 또는 일부 다 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1번만 틀렸기 때문에
정답은 1번입니다. 자, 넘깁니다. 자, 제2장. 농지의 소유. 자, 161페이지에 있습니다. 1번.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자, 비농업인의, 농업인이 아닌 경우죠. 이런 농업인이 아닌 사람이 농지 소유를 허용하는 경우가 아닌 것. 쉽게 말하면은 은행에서 담보농지, 그렇죠? 빚 안 갚으니까 돈 대신에 농지를 걷어갑니다. 그런 것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요약집 잠깐 보세요. 박스 안에 3번, 4번, 5번이 제일 중요합니다. 왜 제일 중요하느냐? 이것이 쌍가로 2번하고 연결되어 있어서 그래요. 그죠? 자, 거기 쌍가로 2번 보세요. 농지의 소유상한 상속받는다. 상속인이 똑같은 농업인이에요. 그러면은 상속받는 농지의 면적 불문하고 다 상속받아요. 왜? 받아가지고 농사를 지으면 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농지는요, 돈이 없어 그렇지, 돈만 많으면요, 대한민국 농지 다 살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농지의 소유 상한제가 없어요. 아시겠죠? 단, 상속인이 농업인이 아닌 거야. 농사 안 져. 나 공무원이야. 공무원이야. 회사원이야. 때려치기 싫어. 농사 재본 적도 없어. 어떻게 그걸 상속받냐고요. 근데 1만 제곱미터 이내까지만 본인이 농사 안 져도 1만 이내까지는 소유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소유해서 방치하면 안 됩니다. 내가 회사원이기 때문에, 내가 공무원이기 때문에, 내가 농사 안 짓지만 농어촌 공사에 위탁하면은 거기서 알아가지고 임대 등등 다 해줍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농지법상 농지는 누가 갖고 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한 사람이 부산시 부근에 있는 기장군에 있는 농지 다 갖고 있어도 해가 안 돼요. 돈이 없어 그런 거니까. 단 농지를 농지답게 농사를 짓고 있나 없나, 하나 안 하나, 그걸 따지는 것이지. 그죠? 그러니까 내가 소유할지라도 농어촌 공사에 위탁해서 대신 임대해주고 농사 짓는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반갑다는 얘기죠. 그래서 상속받는 게 5만이다. 5만 제곱미터다. 내가 농업인이다. 그럼 내가 다 받으면 돼. 이거 당연한 거야. 농업이 아니다. 그럼 1만까지는 받습니다. 아직 받아요? 4만은 두 가지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받는 1만 이내도 이거는 내 이름으로 소유 가능하지만 결국은 임대합니다. 하지만 4만은 두 가지입니다. 처분을 하든지, 무조건 처분이 아니에요. 아니면 4만조차도 임대하든지. 그럼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법적으로 1만이지만 나머지도 얼마든지 임대차를 통해 갖고 결국 소유 가능해요. 그것도 어찌 보면은. 자, 그런 거. 그다음에 8년 이상 농업 경영을 한 후에 이농한 자. 농사 짓고 있습니다. 최소 8년 이상 하게 되면은 농사 짓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들 왜 직장생 하다 보면은 일하기 싫어. 그죠? 내가 물어봤어. 왜 일하기 싫어? 월급이 적어? 아니야, 이 정도면 괜찮아. 근데 왜? 동료와 사이가 안 좋아? 원만해. 근데 도대체 왜 그만두려 그래? 윗사람이 괴롭혀? 아니, 그런 거 없어. 하자 없네. 왜 그만둬? 뭘로 그냥 하기 싫어. 그런 경우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그게? 그게 바로 일상생활에서 반복되는 지루함 때문에 그래요. 지루함. 본인은 그걸 못 느끼지만 지루함 때문에 그럽니다. 맨날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아침 먹는 둥 마는 둥 해서 출근하면 맨날 보던 사람만 맨날 그 인간만 보고, 똑같은 점심시간 때 그 인간들과 똑같이 밥 먹고, 오후에도 똑같은 인간들하고 얼굴 보고 일하고, 이거를요 몇 년 동안 반복하다 보면 지루한 거야. 괜히 떠나고 싶어. 가정
다 필요 없어. 떠나고 싶은 그냥. 그래서 그런 지루함을 달래주기 위해서 뭐 한다고요? 취미생활 하는 거, 취미생활 하라는 거예요. 운동 좋아하는 사람들은 헬스장 가서 뭐 헬스를 한다든가, 뭐 탁구를 한다든가, 테니스 한다든가, 뭐 배드민턴 한다든가, 이런 운동으로 달래고, 음악 좋아하면 음악하고, 그죠? 기타 친다든가, 뭐 색소폰 배운다든가,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아, 오늘 6시에 퇴근하게 되면은 맨날 보던 그 인간들 말고 동호회 가면 그 예쁜 아줌마 부는구나 이렇게 하는 거야. 같이 색소폰도 같이 배우면서 불고 그런 것들이 새로운 사람들을 접한다는 그것이 그 일의 활력을 더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취미 활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근데 농사짓는 사람들은 생각해보세요. 그 일을 맨날 풍년 드는 건 아니잖아. 또 비 오면은 새벽에 나가가지고 또 벼 세워야지 뭐 세워야지. 그러니까 8년 이상 되면은 이 사람들은 일하기 싫은 거야. 근데 왜 8년이냐? 5년이고 10년이지 또 8년이 뭐냐? 당연히 8년이지. 8년이 지나가면 농지를 팔고 싶은 거야. 몇 년? 그래서 8년. 시험장 가면 기억이 안 나. 8년인지. 이런 8년. 그 다음에 주말 체험 영농은 뭐냐?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도 회사원이에요. 공무원이에요. 그죠? 가까운 거리, 뭐 30분 거리, 경남 지방에 1시간 거리, 내가 여의도 1억 있습니다. 농지 사가지고 주말마다, 그죠? 텃밭을 해먹는 겁니다. 뭐 돈 더 있으면은 조만한 뭐 농모 하나 갖다 놓고 자기도 하고 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런 것들. 하지만 1천 이상 되면 안 됩니다. 1천 이상은 농업인이기 때문에 1천이 안 되는 면적, 1천 미만까지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살고 있는 하나의 세대에서 전부 합친 면적이에요. 남편 1천 미만, 아내 1천 미만, 첫째 딸 1천 미만. 이게 아니라 세대수 전체 합해가지고 1천 미만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1번을 보니까 1번 5년 이상 농업 경영을 하던 자가 이농 후에도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를 계속 소유한다. 틀렸죠. 몇 년? 8년. 나머지는 안 해도 돼요. 그냥 이 사람들은 농업인이 아닌데 농지를 소유할 수 있네. 자, 2번 학교는 뭐 옛날에는 농고 아니면 농대, 부산대도 농대 있죠. 그 농대에서는 학문 목적이다 그 말이죠. 학문 목적. 연구소에서 연구 목적 하듯이 대학에선 농대에서는 학문 목적으로 농사를 짓지 않아도 얼마든지 농지 소유가 가능하다. 그 다음에 3번 주말체 영농했고요. 4번 상속했죠. 상속. 여기서 뭘 포함해요? 유증. 증이 아닙니다. 유증 뭐죠? 유언. 아직 유언 일종의. 유언이 뭡니까?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잖아요. 그죠? 근데 증여는 계약이에요. 계약. 그게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유증입니다. 여기 증여 들어가면 안 돼요. 증여 X. 5번 농어촌공사가 농지를 취득한다. 당연하죠. 공공기관, 국가, 지자체는 뭐 알라세나 공공기관은 특히 농사 짓지 않아도 보존 목적으로 얼마든지 가능하다. 자, 하나 더 2번 똑같습니다. 비농업인의 농지의 소유 상한의 제한을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1번 상속. 얼마까지? 상속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한 자는 상속 농지 중에서 1만까지 소유가 가능하다. 이거 틀렸습니다. 틀렸어요. 농업 경영을 하지 않는다는 말 들어가야 돼요.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집어넣어서 맞게 합시다. 이 문제가 이런 것들 틀린 게 많네. 막 숫자 가지고 막 엉망 내버리고. 그러니까 상속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한 자는 아시겠죠? 예. 상속 농지 중에서
농업 경영을 하지 않는다면 그때 뭐예요? 그때는 1만까지입니다. 농업 경영을 하는 쪽은 그런 말이 없잖아요. 농업 경영하지 않는다는 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 들어갔다 치고 맡겨볼게요. 그러면요. 8번, 2번. 8년 이상, 맞죠? 그죠? 8년 이상 농업 경영을 한 후에 이농한 자 1만까지 소유 가능. 3번, 주말 체험 영농입니다. 얼마까지? 1천 미만까지. 4번, 위 3의 경우는 세대원 각자가 아니죠. 세대원 전부가 전부. 5번, 농지의 소유 상한의 제한 규정은 농업인의 농지 소유에는 적용하지 당연히 않지요.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소유가. 자, 3번 농취증. 농취증은 자, 162페이지 있습니다. 농취증은 이것도 중요합니다. 농취증. 줄여가지고 농취증인데, 발급권자가 원래 원칙은요, 시장, 군수, 구청장이라고 해 원래 맞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자, 시장은 시 안에 농지가 많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발급해도 뭐 시 업무에 큰 무리가 없어요. 구청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구 안에는 농지가 없는 구가 더 많아요. 연제구 안에 농지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하여튼 간에 없는 경우도 많잖아요. 서울 같은 경우에 종로군이 뭐 중인데 농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구청장은 농지가 있어도 저걸 보면 요즘 외곽 쪽 저쪽에 뭐 해운대구나 아니 군 중에서 기장군 쪽은 있을지 몰라도 이런 부산도 중심가 쪽에 있는 군은 아마 없거나 있어도 미미할 겁니다. 무슨 말이냐? 구청장이 농취증 발급해도 구 업무에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 군수는 달라요. 여기는 군수는요, 광역시 안에 군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비법만 군수 그러면은 도안의 군하고 광역시 군을 다 말하지만 다른 법은 무조건 다 광역시 군은 언급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다 도 안에 있는 군수예요. 그러면 여기는 뭡니까? 여기 경상남도 안에 군이잖아요. 군 많잖아요, 여기. 군 안에는 솔직히 얘기로 농지가 엄청나죠, 그죠?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군수가 일일이 다 이거를 계획서를 확인해 가지고 농취증 발급하기가 업무가 많잖아요. 그래서 군수가 하지 않고 군수 밑에 있는 누구한테? 읍장, 면장한테 준 겁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만든 거예요. 읍장, 면장한테 간다. 그래서 시장, 구청장, 읍장, 면장, 시구, 읍면장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다 같이 시작, 시구, 읍면장. 한번 시작, 시구, 읍면장. 그러면 농취증을 발급권자가 시구, 읍면장인데 몇 명이요? 몇 명이요? 4명이요? 4놈이요? 4명이죠, 그죠? 그러니까 4일 이내에 발급해요. 몇 명이니까? 4명이니까. 근데 농취증을 왜 발급합니까? 네? 뭐 하려고 발급해요? 뭐 하려고? 농지 소유해서 뭐 하려고? 그러니까 농사, 농사 아시겠죠? 농사 지으려고 하는 거 농사. 그게 4일, 4일. 5일이면 5일이죠. 4일은 뭐냐고? 농사. 농사. 당연히 농업 경영 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합니다. 그런데 농업 경영계획서가 이게 필요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며칠 내에? 그때는 2일 이내입니다. 자, 이거만 하면 돼. 필요하면 4일, 필요 없으면 반타작. 그래서 농업경영계획서가 필요 없으면 몇 일 내요? 그때는 2대1. 아시겠죠? 그러면
그리고 농업경영계획서는 필요 없지만 농지증은 발급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얘는 여기죠. 그럼 이게 되죠. 필요 없고 농지증은 발급받아요. 아시겠죠? 농지증 받아요. 자, 여기에 해당되면서 동시에 뭐라고요? 여기 농지증은 발급받는 경우죠. 이게 뭐죠? 채, 학, 개, 허, 신, 영, 비. 요거예요. 발급받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까 발급받는 경우다 이게요. 채, 주말 체험 영영. 학, 학교 등 연구기관. 개, 개발사업지구내 1,500 미만까지. 허, 농지 전용 허가와 신고. 영, 영농 여건 분리농지. 즉 농지가 경사져 가지고 평균 경사율이 15% 이상. 그걸 줄인 겁니다. 이것이 이제 대통령령에 가면은 그런 토지를 우리는 영농, 농사짓기가 불리하다. 그래서 영농 여건 분리농지 이럽니다. 얘는 뭡니까? 농어촌 공사 등이 비축하기 위한 토지입니다. 그래서 이 나눈 이유가 지금까지 얘를 물어보는 정답은 없었고 항상 정답은 여기 나와요. 여기서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이걸 이렇게 나눈 이유가 5가지라도 알고 있다 얘기죠. 채, 학, 개, 허, 신, 영비. 시작. 채, 학, 개, 허, 신, 영비. 한 번 더 시작. 채, 학, 개, 허, 신, 영비. 얘가 뭐라고요? 농지증은 발급받지만 농업경영계획서는 필요 없다. 그러므로 2일 이내 농지증을 발급한다 그 말이죠. 아시겠죠? 여러분 잘 이래 보시면 돼요. 농업경영계획서가 필요 없다. 며칠 내 발급? 2일 내. 그럼 결국은 발급하는 거 맞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라. 왜냐합니까? 주말 체험 회사원이잖아요. 공무원이에요. 그러니까 농업경영계획서가 왜 필요하냐고. 그죠? 농업인이 아니기 때문이죠. 이건 전부 농업이 아니에요. 학교 등 연구기관, 학문 목적입니다. 연구 목적이에요. 아시겠죠? 그런 거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자 3번 농지증 설명으로 틀린 것 1번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군, 구청장에게 농지증을 발급받아라. 틀렸죠? 군수 빼고 누가 들어가야 돼요? 읍장, 면장이죠. 시구, 읍면장. 다 같이 시작. 시구, 읍면장. 답 1번이죠. 틀린 게. 2번 농업법인의 합병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해당하면 자 무조건 여기에 들어봐요.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농지증을 발급받지 않습니다. 그래 봐야 돼요. 채, 학, 개, 허, 신, 영비 빼고는 전부 다 농지증을 발급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2번은 농업법인 합병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농지증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여기는 발급받고 여기 아무리 봐도 그렇죠. 농업법인의 합병이 없죠. 반대죠. 발급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맞죠? 3번 시구 읍면장은 농지증 발급 신청을 받으면 그럼 3번을 읽으면 1번 답인지 금방 알잖아. 그죠? 그러니까 문제를 너무 참 형편없이는 거야. 3번 이게 돼야지. 자, 빼버리고 그냥 3번을 농지증의 발급 신청을 받은 자는 받으면 하나 이렇게 되죠. 하여튼 간에 뭐 시험에 낼 때는 이렇게 안 나옵니다.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얼마 내에? 4일 내에 발급을 해야 된다. 4번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않냐고 농지증 발급 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며칠 내에? 2일 이내에 발급하고요. 5번 상속, 유증 포함해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면 농지증 발급이 면제된다. 농지증 발급받지 않는다고 말이죠. 채학, 개허식, 영비가 아니기 때문에 발급받지 않는다. 4번 농지증 발급을 필요로 한다. 그 요거네. 여기서 채학, 개허신, 영비만 찾으면 돼요. 오 번 학 끝. 그죠? 학
끝. 최학, 학학, 요거죠. 이렇게 나오면 감사한 겁니다. 넘깁니다. 자, 농지 처분인데, 일단은 요약집은, 예, 거기 쌍가루 7번이 있습니다. 요약집 162페이지에 있는데, 뭐 내용을 다 알 수는 없고, 자, 저를 볼까요? 아까 농지의 농지 처분. 이렇게 처분 사유가 있어요. 처분 사유. 이 처분 사유가 요약집에 있는 2번에 1번부터 5번입니다. 특히 잘 나오는 것이 1번, 3번, 4번, 5번, 다네. 그 중에 잘 나오는 것이 1번하고 4번입니다. 자, 농업회사법인은요, 업무 집행권 가진 자가 임원들 중에서, 그죠? 가진 자 중에서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이 아니면 농업회사법인은 설립할 수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은 30명이면 최소 10명은 뭐가 돼야 돼? 농업인이에요, 농업인. 근데 아무리 10명이 안 되는 거야. 7명인 거야. 8명인 경우에 지금 두세 명 모자라요. 그러면은, 요거는 조금만 기회를 주면 10명 채울 수 있겠다. 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3개월 동안의 유예 기간 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업회사법인으로 설립하고 싶은데 현재 그 요건에 적합하지 않아요. 1번. 그럼 3개월 동안 봐줬다가 3개월까지라도 요건이 안 된다면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아시겠죠? 요거 농업회사법인에 몇 개월? 3개월이 지난, 이거 농업회사법인 3월이 지났죠? 3월이 지난 날부터요. 3월이 지난 날부터 얼마 내에? 1년 이내에 이제는 농지를 처분해야 됩니다. 근데 처분하기 싫으면 뭐 하라고요? 임대하라 되게 임대. 요건 처분할 경우이고요. 처분해야 된다. 요게 바로 어쩌면은 처분할 경우라면은 얘는 처분 의무 기간입니다. 할 때에. 자, 이때까지도 처분을 못했다. 그러면 시장 군수구청장이 한 번 더 기회 줍니다. 자, 처분하라고 다시 명령 내려요. 내리면 얼마 이내에? 6월 이내에 이제 마지막. 그리고 이때 이건 첫 번째고, 두 번째. 자, 아까 했던 거 있죠? 거기 박스 안에 특히 4번. 자, 농지 전용 허가받고 또는 신고하고 농지를 안 쓰고 다른 용도로 쓰겠다고 해서 허가해줬는데 또는 신고해놓고 공사 착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뭐예요? 미착수 2년입니다. 미착수 2년 동안 기다려가지고 2년 지난 날부터, 아시겠죠? 이런 거. 이거요. 똑같습니다. 한 개 더, 거기. 5번은 뭐냐? 농지 소유 상한을 초과하여 농지를 소유한 것이 판명된 경우입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내가 상속받은 게 5만이다. 근데 내가 농업 경영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임대하지 않는 이상은 1만 이내까지 소유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4만은 처분해야 돼요. 전부 다가 아니라 초과하는 부분만. 그때 5번이에요, 5번. 그래서 이럴 때 만약에 6월 했는데 이때까지도 안 하면 이행 강제금을 부과합니다. 몇 프로? 20%. 센 거였어요. 제일 세, 이게. 이것도요, 공시가 아닙니다. 그 실제 가격이 20%입니다. 1억짜리 아니면 2천만 원이요. 농지법이 제일 세요. 제일 세. 그러면 여기에서 농지를 갖고 있는 소유자는요, 억울할 수가 있습니다. 팔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했고, 부동산에 내놨는데, 경기가 안 좋아서 안 팔리는 걸 어떡하냐고. 그죠? 그래서
그럼 이거 끝나기 전에, 뭐 한다고요? 매수 청구를 해라. 이때 누구한테요? 누구한테? 좀 맞춰봐요, 말을. 자, 시군구가 아니고? 좀 안 해, 이제? 농어청구사입니다. 지금 아쉬운 사람은 누굽니까? 누구요? 예. 그러니까, 뭘 한다고요? 공시지가를 하고요. 실거래 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낮다면 그 낮은 가격으로도 할 수 있다. 5번 농지의 처분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농지의 처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처분해야 한다. 2번 농지의 소유 상한을 초과하여 농지를 소유한 것이 판명되면 농지의 처분 사유죠 해당한다. 3번 시군구는 처분 의무 기간 내에 해당 농지를 처분하지 아니하면 6월 이내에 처분하도록 뭐라고요? 명할 수 있다. 처분 명령이죠. 4번 위 처분 명령을 받으면 시군구에게 해당 농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틀렸죠? 시군구가 아니고 농어촌공사죠. 4번 5번 이 경우에 농지의 매수가는 공시지가 기준이고요. 인근 지역의 실제 거래 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낮다면은 실제 거래 가격인 그 낮은 가격으로도 매수할 수가 있다. 6번 농지의 처분 사유 해당하는 것으로 틀린 것은 1번 농지를 자연재해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경에 이용하지 않는 경우는 여기 책이 있어요. 거기에 3번 있는데 이거 상시적으로 이럴 땐 처분하라. 농사를 짓지 않으려면 처분하라 그 얘기죠. 2번에 농어회사법인이 설립 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후 3개월이 경과된 때부터 1년 이내에 하는 것이죠. 3번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증을 받아 소유한 것이 판명된 때. 4번 농지 전용 허가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한 자가 1년 내에 목적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 틀렸죠? 미착수 몇 년? 1년이 아니고 2년. 답 4번. 5번 정당한 사유 없이 주말 체험 용농에 이용하지 아니했다고 시장 등이 인정한 때. 자, 7번. 주말 체험 용농을 하려고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1번 농업인이 아닌 개인도, 그죠? 회사원도, 공무원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얼마까지? 1천 미만까지. 예전에 지금 기억이 나. 예전에 누구나 사람 얘기 안 할게요. 안 하고 이제 그 장관의 청문회 할 때 이제 그 얘기 나왔어요. 왜 당신은 농사도 안 지으면서 왜 세종시에 농지를 갖고 있냐? 그것 때문에 막 매스컴 떠들고 난리 났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농지법을 딱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뭐라는지 먼저 혹시 농지법상 영어로 물어보는 거야. 그 사람한테. 농지법상 내 농업인이 아니어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지 아냐?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국회의원이. 몰라. 공부도 안 한 거야, 그냥. 무조건 그냥 떠든 거예요. 농지법에 보면은 농업인이 아니어도 1천 미만까지 소유할 수 있다. 나 지금 임대주고 있다. 뭐가 문제인데? 그냥 말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공부도 안 하고 가가지고 지수를 못하고.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 그거 가지고 막 매스컴에도 뭐 저런 자가 뭐가 되나 했다가 그 얘기 딱 나온 순간, 그러니까 매스컴들도 언론들도 제대로 팩트 안 짚어보고 그냥 한 거야. 요즘 공부 안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돼. 해야 돼.
거기 딱 두고, 야, 나서 보고, 야, 역시 농지법 공부했구나. 물론, 살 때 알았겠지. 그죠? 그거 가만히 샀겠지. 그러니까 진짜 농사하기로 오니까 1천이 안 되는 거야. 면적이. 안 된다라고. 1천 이상 되었더라면 문제 되었겠지. 그죠? 예, 되었겠지만. 그런 경우. 자, 그리고요. 그 다음에 2번 보세요. 2번. 세대원 전부가 소유한 면적을 합하여 1천 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가 있다. 3번. 농지를 취득하려면 농지증 발급 받죠. 그죠? 최학 개호신. 그 다음에 4번. 소유 농지를 농수산물 유통가공시설에 부지로 전용하려면 이때는 신고를 하면 된다. 맞아요. 이것은 먹고 사는 농지를 전용할 때 허가받아라. 농장한테 허가받아라. 행정청끼리는 협의해라. 먹고 사는 의식주 문제는 신고하라. 누구에게? 시군구에게. 맞단 말이에요. 그게 뒤에 나오는데. 여러분들 요약집 168페이지 봐요. 168페이지 폈습니까? 거기 중간에 가로 3번입니다. 지금 나온 것은요, 거기 1번에 있는 내용입니다. 끝에.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래 보시면 돼요. 그 지역 주민이 먹고 사는 생계 문제, 의식주 문제는 그냥 신고만 하고 한다 그 말이죠. 5번. 농지를 취득한 자가 징집으로 인하여, 자, 징집이 뭐죠? 잘 봐요. 농사 짓고 있다가, 잘 봐요. 있다가, 우리가요, 만약에 임대한다. 그럼 내가 농사 안 짓고 아예 임대한다. 농사를 다른 사람한테 맡기는 거잖아요. 내 땅에 네가 농사 져라. 아시겠죠? 임대는. 그러면 임차인은요, 여기에서 농사를 지어가지고 먹고 살 만큼의 그 기간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 기간이 최소 몇 년? 3년. 옛날에 1년이었다가 이게 바뀐 거예요. 3년. 이래죠, 그죠? 3년. 우리가 대리 경작 기간도, 물론 무조건 3년은 아닙니다. 그 대리를 하는 것은 임대가 아니기 때문에 임대를 가장한 대리는 내 대신에 네가 해라. 그러니까 계약서에다가 1년 하면 1년이고 하면 돼요. 그건 하는데 따로 정한 게 없다면 3년 아니야. 3년. 그죠? 계약서에 3년 할까? 1년 할까? 6개월 할까? 관계없습니다. 근데 별도로 계약서 안 쓰고 따로 정한 게 없다면 그냥 3년으로 임대차 하는 것처럼 3년으로 간주한다 그 뜻이지 무조건 3년 아닙니다. 그런데 저 보세요. 나 농사를 내가 짓고 있는 도중에 잠시 터울 동안, 잠시 기간 동안 내가 어디 좀 가려고 그래. 나 해외여행 가. 예? 해외여행 가. 얼마 이상? 3개월 이상. 이때는 갔다 올 때까지만큼만 네가 해줘. 요거는 제발 부탁이야. 그게 부탁하는 거잖아. 이 부탁이 위탁이야. 아시겠죠? 3개월만, 4개월만 해외여행 갔다 올 동안만 네가 요것만 좀 해줘. 부탁해. 위탁이 위탁. 부탁 이코로 위탁. 너 어디 가는데? 나 깜빵 가. 해줘. 그 깜빵 갈 때, 깜빵 갔다 온 기간 동안 겨울수 관계없이 그냥. 아시겠죠? 또는 너 어디가? 군대가 뭐 길어봤자 뭐 장교 3년. 요즘 무슨 뭐 병들은 2년도 안 돼. 그죠? 이런 것들. 그러니까 뭐 해외여행 간다 3개월 이상. 병원에 입원한다도 3개월 이상. 국내 아닙니다. 국내는 여행 가도 여기 있는 거니까. 해외여행이 3개월 이상. 병원 입원 치료 등등이 3개월 이상. 그 다음에 군대가 깜빵가. 아시겠죠? 요거 쉽게 말하면 징집은 군대 가는 거잖아요. 임대여 위탁이요. 처분이요. 방금 얘기했잖아. 방금 뭐예요? 위탁이 위탁. 요거 설명하려고 지금 삥들어간 거 지금.
5번 농지를 취득한 자가 징집으로, 징집 동그라미 하세요. 징집으로 인하여 군대 갑니다. 그 농지를 주말 체험 용농에 이용하지 못하게 되면 1년 이내에 농지를 처분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한다고요? 그죠? 위탁을 짓다, 위탁. 그래서 틀린 겁니다. 그 다음에 8번 이행강제금입니다. 틀린 것은 요거는요 우리가 공법에서는 건축법하고 농지법에서만 나옵니다. 이게 만약에요 건축법에서 나오면 농지법은 안 나오고, 작년에 나왔기 때문에 올해는요 잘하면 농지법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내 말에 꼭 맞는 건 아니에요. 자, 1번 시, 군, 구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기간까지 그 처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그렇죠? 2번 이행강제금은 해당 농지의 토지가액의 몇 프로? 그렇죠.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하고요. 3번 시군구청장은 최초로 처분명령을 한 날 기준 매년 얼마? 1회 이상 부과한다. 여러분들 요약집이 있어요. 163페이지에 거기 동그라미 6번에 있습니다. 매년 1회. 건축법은 매년 2회 이내. 2회 이내고에는 매년 1회. 4번은요. 건축법이건 아니면 농지법이건 이행강제금이 나오는 모든 법률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4번 재원입니다. 이행했다면은 더 이상 부과하지 않고 이미 부과된 것은 징수한다 그 말이죠. 왜? 그 이미 부과된 것은 이행하지 않을 때 부과한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4번 시군구는 처분명령을 받은 자가 처분명령을 이행하면 당연히 새로운 이행강제금에 부과는 즉시 중지하고, 이미 부과된 것은 이를 철회합니까? 반드시 징수해야 한다. 틀렸죠? 5번 부가처분에 불복하는 자. 나 불복해. 이의 있어. 얼마 내에? 고지받고 30일 이내에 이의제기할 수 있다. 이의제기는 이의신청입니다. 여러분들 살다가 건축법인 뭐든 간에 무조건 나오잖아요. 이의제기 하세요 하면은 가서 세게 나가야 돼. 공무원 앉혀놓고 너무 심하지 않냐? 결론이 뭐냐? 좀 깎아줘. 깎아줍니다. 한번 깎아줘요. 가능한 한 하는 게 좋아요. 자, 이제 9번, 10번까지 하고 좀 쉬었다 갑시다. 오늘은 2시간만 끝이야. 양이 얼마 안 돼. 내가 일부러 지금 2시간 떼어로 지금 별 얘기 다 하는 거야, 지금. 9번. 농지 소유자가 소유 농지를 위탁, 그냥 방금 얘기했지, 그죠? 할 수 있는 경우는 1번. 일정한 국내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틀렸고요. 농업법인이 소송 중이 아니라 뭐요? 청산 중일 때, 이제는 청산합니다. 이제는 사라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못하니까 너희들이 해줘. 그 얘기죠. 청산 중일 때, 소송이 아닙니다. 3번, 병원 치료로 얼마 이상? 3개월 이상이니까 2개월은 안 돼요. 4번, 구치소 있어요. 깜빵이죠, 그죠? 맞잖아. 구치소. 자, 그런 다음에 5번은 국외 해외여행이죠. 얼마 이상? 3개월 이상이니까 2개월 아니죠. 자, 10번 하나 더. 10번 위탁 등용할 수 없는 자. 작년에 나왔습니다. 1번 현역으로 징집 군대 가요. 맞죠? 2번에 미국은 해외여행이죠. 6개월 맞죠? 3개월 이상이기 때문에. 3번 지방의회 의견 취임으로, 그러니까 나는 국회의원, 지방의회 이런 공직 취임 기간 동안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농업법인이 청산 중 맞고요. 자, 교통사고로 치료합니다. 얼마 이상?
3개월 이상이기 때문에 2개월은 틀렸죠. 정답 5번. 어때요? 이렇게 나오면 다 맞추겠죠, 그죠? 예,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